벌써 2024년도 저물어 갑니다. 할로윈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일본에는 이 시기에 한창 바빠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시부야입니다. 시부야는 유명한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 시부야가 유명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 길을 건너지 않으려는 사람, 밤이 외로워 짝을 찾는 남자, 그리고 그들 상대로 식사와 옷을 판매하는 상점들, 그리고 간판. 혹자는 마치 블레이드 러너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들춰보면 이 역시 일본의 열등감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밤이 외로운 건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날이면 여자들도 남자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립니다. 혹시 아직 올해의 짝을 만나지 못한 분들께선 시부야에서 한번 말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물론 90%의 여성은 상대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가만히 서서 남자가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여성들도 계십니다. 시부야에서 헌팅하기 쉬운 스팟은 영상 말미에 남겨두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런데 왜 하필 시부야일까요? 도쿄 놀러 오시면 반드시 들르는 곳 시부야. 많은 분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또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왜 유명한 걸까요? 제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대답을 못할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비슷한 장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시부야처럼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시간과 사람이 걸어가는 시간을 완전히 구분해둔 횡단보도를 스크램블 교차로라고 부릅니다. 처음 이것이 개발된 것은 1960년대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였습니다. 미국서는 이것이 교통체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보고 배워온 일본 특 뭐 잘 모르겠으면 미국 갔다 옴. 일본은 1968년 구마모토현 코카이라는 곳에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곳으로 정류장 종점과 T자형 도로가 복합적으로 체증을 일으키는 곳으로 스크램블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례가 좋은 예시로 일본 국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시부야에도 1973년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크램블 교차로는 일반 교차로보다 같은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교통량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정체를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도보 통행량이 적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방에서 불필요한 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겨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부야는 한 번 신호가 들어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평균 1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이동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의 통행이 해소되지 않고 모두 보도블럭에서 기다린다면 주변 도보 통행에 지대한 영향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막혀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도로를 지하로 숨기거나 고가도로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동쪽 남쪽으로 고가가 있는 상황이고 도로 또한 동쪽 남쪽에서 도쿄로 오는 도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쿄가 몇 번의 재개발 개혁을 일으킨다 한들 시부야는 이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고가도로로 바꾸고 소비자들의 거리로 바꾼다고 한들 상징성이 없어지다 보니 아키하바라 긴자는 이미 주말에 차량 이동을 막고 있음. 지금처럼 인기 스팟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멈춰 있다가 아니라 신호를 받은 사람이 한 번에 많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이다 보니 일부러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 또 그것을 찍는 사람, 그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커다란 옥외 광고들, 그렇게
동양의 브로드웨이가 자연스레 생긴 셈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멈춰있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면 오히려 발생하지 않았을 경제 효과입니다. 시부야의 횡단보도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모두의 이익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도심의 라이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질서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신호를 지키지만 사방팔방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2003년 개봉된 영화 로스트 앤 트랜슬레이션의 촬영지로 선정되면서 실제 서양에도 일본에 이런 곳이 있구나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 서양 영화에 우리나라 거리가 나온댄다로 유명해진 것이 더 크다고 합니다. 즉, 일본에서 서양 기준에 여기가 멋있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홍보를 하게 되고 마침내 도쿄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걸로 유명한 곳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현재 경제적으로는 전혀 소비를 하지 않으며 그냥 이 거리를 걸어 다닐 뿐인 관광객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할로윈이나 월드컵 등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과포화 상태가 되어 시부야구에선 2019년부터 이벤트가 있는 날에 한해 거리에서 음주를 못하게 조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간이 되면 인기 잡화점 돈키호테 같은 곳에서도 바로 마실 수 있는, 즉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알코올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도 근처에 거주하는 관계로 자주 가는 곳인데 문득 이곳은 왜 유명한 걸까라는 생각에 조사해본 결과 꽤 의외의 정보가 나와서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부야가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상업구역이 된 데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고 멈추게 했기 때문에 라는 점이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불편을 너무 빨리 고치려고 하는 것보단 오히려 놔두는 것이 의외의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